여수 소재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여 여수시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출근길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근 주택의 수돗물에서는 흙탕물이 나왔고 교통사고가 나는 등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채용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적발된 서영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장과 총장 등 8명을 전원 해임 처분했습니다. 서영대 측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스퍼 EV를 앞세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협상이 중단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 소재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허가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여 여수시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소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수 소재지구의 1,3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8일 건설업체와 여수시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입건 대상도 여수시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 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금품이 상부에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수사에 이어 조만간 참고인 소환 조사 등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자들이 줄 소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청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쪽이 아직 부르시지 않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수시 소재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여수시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덕수에 대한 즉각 탄핵, 극우와의 비타협적 투쟁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자라면서 내란 동조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극우적 정치의 괴멸을 막고 재집권하려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해 위대한 시민들의 혁명을 좌절시키려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광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택의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 불편이 잇따랐고 교통사고까지 벌어져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거대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가로질러 천천히 주행합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광주 북구 본촌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거 생각나게 잘했어. 그리고 이거 건너편이 지금 저기 중개사무소 있는 데까지 거의 다 잠겼다고 봐야죠.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북구 효령동과 수곡동 일대 주택에서 흙탕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낮아지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총 35건의 민원 전화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다 걸려고 나오니까 물이 안 나온 거예요. 이때 시청 넘어서 이제 그때서야 알았어요. 조사 결과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높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된 교차로입니다. 이곳에서 흐른 물로 일대는 물바다가 됐고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미끄러진 SUV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접촉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물난리에 사고가 겹치면서 출근 시간대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만 털어내고 다시 주차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우선 상수 복구를 끝났고 그 도로 복구도 이제 할 겁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상수도관 복구를 마쳤고 수도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담양 영하 3도, 곡성 영하 4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 7도, 여수 8도, 고흥 10도 등 6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무더기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서영대학교와 학교법인 서강학원 이사 8명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사 전원을 해임한 교육부는 서영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서영대는 임원 취소가 부당하다며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서영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등 이사 8명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지난 3, 4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의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한 사유는 사회 부당 운영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한 것. 서영대는 기존 공개 채용 방식을 특별 채용으로 변경한 뒤 총장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군 복무 외에 관련 경력이 없지만 통상 신입 직급인 9급이 아닌 5급으로 상향 채용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수였던 배우자의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관을 개정해 18년간 일한 배우자에게 1억 원 넘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법인 운영도 부실했습니다. 서영대는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은 연체하면서 총장 등 임직원 15명에게 특별상여금 2,2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직원이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쓴 880여만 원을 회의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횟수도 2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법인의 전횡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주 이사 전원의 해임을 결정 통보했습니다. 반면 서영대는 이미 총장 배우자의 명예퇴직 수당을 회수하고 관계자 징계 등 시정 조치를 마친 만큼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소를 제기했고 취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대로 임시이사 선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34개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이후 엄중한 시국에 욕설과 성희롱, 유흥주점 방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에 대한 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한 별정 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 행정부는 별정 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웃 돕기 성금을 임의로 쓰거나 수당을 착취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례 공모가 무산됐던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1순위에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주민열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8월쯤 최종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 한 곳과 광산구 3곳 등 모두 4곳이 응모한 3차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평가 결과 광산구 삼거동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특히 삼거동이 다른 후보 지역들보다 입지 조건과 환경성 평가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양호하며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타 후보지에 대비하여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에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후보지 중 유일하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행정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는 점도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후보지 선정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사고 끝날 때까지 찬성과 반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떻게 저희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 방안을 좀 모색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환경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8월이나 9월쯤에는 최종 입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가 세 번째 공모 끝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 재편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최상목 경제부 총리 주재로 석유화학 관계장 간 회의를 갖고 사업 재편에 나서는 석유화학 업계에 총 3조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설비 폐쇄 등으로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20개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산단이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캐스퍼 EV가 큰 인기를 끌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임단협 교섭을 벌이던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이 선언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서 3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돼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호봉제 도입과 상여금 300%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서 벗어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진호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쟁의 행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생산 대수를 늘리며 본궤도에 올라서려던 GGM이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캐스퍼 EV는 지난달 국내에서만 1,730여 대가 팔렸고 출시 이후 국내외 누적 판매량은 14,000여 대에 달합니다. 올 한 해에만 5만 3천 대를 생산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임단협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극적 타결이냐 파업 강행이냐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들이 복구돼 정상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동구 산소거리 인근에서 교통을 차단했던 공사 시설물을 치우고 공사 기간 4차로만 이용하던 필문대로 지산 사거리에서 두암지구 입구 3거리 구간을 8차로로 개방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1단계 구간 전체를 공사 전처럼 정상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일신철강 김봉주 대표가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윤술의 아침 6, 7차 주민들이 50만 원, 광주 광천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25만 원, 화순군 이양면, 율계리, 안동훈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품평 1, 2, 이명환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강성 1, 2, 양효승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가격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에 3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9개 시군 3,441개 어가에 전복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12월 1kg에 39,250원이던 전복 가격은 현재 25,000원까지 36%나 하락했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지역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올 여름 역대급 폭염,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발표, 지리산 개발 행위 지속, 일회용품 사용 과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난항, 한빛원전 수명 연장, 호남 신재생에너지 개통 연계 중단, 광양제철소 5년 연속 대기오염 배출량 1위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로는 평dum의 습지 람사르 등록, 여자만 여수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꼽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체험형 답례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장성과 나주, 광양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전국 최초 체험형 답례품을 내년부터 제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